런던에 지금 금이 없다는 얘기, 이게 엄청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런던 금 시장의 금 부족 사태랑 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종이 금과 실물 금의 차이를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 이론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쭉 시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하는 금융 상식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진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한번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 이해 잘 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던에서 지금 뭐 이런 지금 은 그다음에 금 이런 현물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은 이론을 가르쳐 드리고요. 내일이나 뭐 모레 2부에서는 그 현상, 지금 런던에서 진짜 은이 부족하고 금 현물이 부족한 지금 현상에 대해서 그걸 쭉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2025년 금값은 연초에 지금 온스당 644달러에서 10월 현재 4060달러로 돌파하면서 3%나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요즘 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몰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가격 랠리가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인데, 런던 LVMA 시장과 그다음에 코맥스 시장으로 대표되는 종이 금 시장이 있어요. 근데 실물 금 부족과 리하이포케이션, 이게 뭐냐, 중복 담보 문제로 인해서 신뢰 붕괴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런던 금 시장이랑 그다음에 뉴욕 코맥스, 이 두 개를 보면서 금 가격을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실물도 거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물 금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복 담보 문제 때문에 신뢰가 붕괴되고 있대요. 이게 뭐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진짜 이거 시스템적으로 얘네들이 진짜 자기가 독점을 하고 이렇게 지금 눈속임을 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런던의 LVMA 금시장은요, 전 세계 금값의 기준가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인데, 중요한 거는 매일 두 차례 JP 모건, HSBC, UBS, 바클레이즈, 도이치뱅크 등 16개 은행이 모여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런던 골드 픽스라고 해서 이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공급과 수요가 아닌 소수의 은행들이 와서 클릭으로 금값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이 클릭 몇 개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참 어이가 없다. 그거는 뭐 기축통화도 똑같죠. 자기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그 플랫폼밖에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기축통화 시스템으로 이걸 써야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장난질을 하면서 많이 이득을 취했었죠. 이거 지금 금시장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LVMA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전체 거래의 90% 이상 있잖아요. 90% 이상이 비할당 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할당 금은 실제 금괴를 특정 소유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단지 장부상 소유권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이로만 소유권을 기록을 하고요. 투자자는 금고의 그러니까 어딘가에 자기 금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같은 금괴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완전 진짜 뭐라 하지, 봉이 김선달이라고 해야 되나? 금 하나를 갖고 한 100명한테 너도 이거 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신용거래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만약에 100명 중에 한 명이 찾는다고 하면은요, 이거 실물이 없는데 이거 좀 다음 달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왜냐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율되면서 이게 느려져, 이 운송이 느려지니까 다음 달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물을 채워 넣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요. 그래서 25년 9월 9월 기준 런던 금고에는 8,841톤의 금이 보관되어 있지만 LVMA는 2억 900만 온스, 그러니까 약 80톤 중 실제 인출이 가능한 양은 고작 3,600만 온스, 그러니까 1,100 불과하다.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미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의 준비금이나 ETF 담보로 잡혀 있어 사실상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걸로 진짜 얘네들이 시스템을 독점을 하고 있어서 장난질을 많이 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와 있죠. LVMA가 런던 골드픽스, 그러니까 런던 금 가격을 정해 버려요. 정하고 그다음에 비할당금으로 막 인베스터를, 그러니까 투자자들 모아서 막 다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금, 근데 여기 투자자 중에 하나가 나 이거 금 1kg 찾아야겠다 하면은 얘네들이 다 박살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신용거래처럼 이걸 담보로 해서 무수한 이 거래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기라고 해야 되나? 뭐 얘네들은 사기가 아니라고 하겠죠. 왜냐? 얘네들이 금을 안 찾으면은 어차피 거래가 종이로 장부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LVMA 런던 금시장은 거기서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완전 이득이 되는 게임이죠. 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장부상으로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포테케이션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포테케이션. 그러니까 한 개의 금괴로 수십 명의 소유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림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이금 시스템의 핵심 메커니즘인 포테케이션. 그래서 실물금을 여러 차례 담보로 재사용하는 관행으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을 다른 거래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은행이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계속 여러 명을 다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불리언뱅크에 대출하면 그 은행이 이 금을 금 생산업체에 다시 대출할 수 있다. 생산업체는 이 금을 해지 계약 제공자에게 판매하고 해지 제공자는 다시 이를 해지펀드나 연기금에 대출하거나 파생상품 계약을 사용한다. 이렇게 처음 중앙은행이 소유했던 한 개의 금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수십 명의 소유자를 만들어낸다. 이게 뻥계약이죠. 그러니까 금괴 하나로 막 돌면 뭐 몇천 명의 이런 거래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 금괴 하나로, 단 금괴 하나로.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신용거래에서 그냥 돈으로 있잖아요. 그거 EBS 자본주의 그거 보면 나오는데, 신용거래로도 뭐 1억 갖고 9억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계속 대출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게 금도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정에 따르면 실물금 1온스당 60개에서 이상의 종이계약이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추정에서는 종이금과 실물금 비율이 100대 1 또는 그 이상에 달한다고 본다. 부와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실물금 대비 138배나 많은 양의 종이금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 설명이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쭉 하면 이게 돌면서 여러 명의 소유자를 만드는 거죠. 뭐 거래자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야, 진짜 대단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물금 거래량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종이금 페이퍼골드 이렇게 나와 있죠. 페이퍼골드 거래량. 야, 이 차이 난다. 이 말이 안 되죠. 실물금 이 정도 갖고 수번의 거래를 만들어내는 게 참 대단하다. 이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실물금이다.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저 지금 이제 내일 금이 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시킨 게 2주 걸렸어요. 2주 실물금 사는데 2주 걸렸거든요. 그리고 실물은은 사지도 못해. 이거 은 없습니다. 이거 골드바 아니 실버바가 진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쿠팡에도 있고 뭐 시중에도 있긴 하지만 진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진짜 어렵고 한 달 두 달 막 기다려야 된다니까. 진짜 그걸 봤을 때 역시나 실물이 중요하고, 이렇게 실물이 없는데도 왜 우리 지금 KRX 금거래 시장은 가격이 그렇게 막 엄청 뛰진 않죠. 뭐 런던의 금시장 있잖아요. 코맥스 이쪽 금시장의 국제 시세를 따른다고 하지만 김치 프레임이 당연히 붙어있긴 하지만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금이 없어 버리는데 과연 그 거래가 맞는지, 금을 진짜 갖고 금 현물로 거래를 하는 건지 저는 그것까지도 좀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 우리 국내에는 진짜 그만하면 금이 없기 때문에, 왜냐 실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도 아니 없어요. 진짜로. 그러고 보면은 그래서 야, 이거 수요랑 공급 법칙이 아니구나. 여기에서는 뭔가 종이금 거래 법칙, 뭔가 이런 약간의 이 뭐라고 하죠?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진짜 계속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욕 코맥스는 실물금이 아닌 금 선물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인데요. 하루 평균 2,500만에서 3,000만 온스의 금 거래가 거래되지만 이 중에 프로는 현금 결제로 종료되고 실물 인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이 패턴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5년 1월 코맥스의 실물 인도 요청 비율이 10%를 초과했다. 이는 거래되는 금의 4분의 1이 현물 인도를 요구한다는 의미로 전례 없는 수치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11월 선거 이후 약 2,400만 온스, 746톤, 약 달러 규모가 코맥스 창고로 이동했으며 이는 2020년 팬데믹 시기를 능가하는 35만 년 만에 최고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맥스 창고의 금 재고가 2025년 4월 초 10만 온스에서 4월 중순 4,300 온스로 급감했다는 점이다. 8일 연속 금 유출이 발생하며 1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는 종이 계약 대비 실물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실물금을 찾기 시작하니까 진짜 얘네들도 아니 니네들 원래 실물금 안 했잖아. 그냥 종이로만 샀다 팔았다 시세 차익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 이렇게 좀 약간 뉴욕의 코맥스 시장도 멘붕이 온 거다. 지금 2%로만 원래 실물금 2%로만 98%의 종이 계약을 선물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엄청난 거래 수수료나 이런 걸 챙겼었는데 이제는 실물금을 달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코맥스가 멘붕에 빠지면서 런던에서 계속 갖고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지금 실물금을 채워놓으려고 실물은을 채워놓으려고 갖고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시스템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 기발해요. 자 여기 보이죠? 실패할 염려가 없다. 자 여기 LVMA 아까 런던 시장 있죠. 런던이랑 그다음에 코맥스, 뉴욕 코맥스 이렇게 해서 롱, 뭐 숏 이렇게 걸고 ETF로 이렇게 쭉 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T30일 뭐 거래 60일 뭐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EFP 뭐 피지컬을 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돈으로 이렇게 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를 하면서 뻥튀기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저도 뭐 자세하게 설명 못 하겠지만 이런 걸로 지금 실물금을 조금 갖고도 엄청난 거래를 펌핑을 이렇게 내서 거래량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1톤의 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요 1000톤, 10,000톤의 이런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다. 참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물리적 트로이온스를 짜내요 슬램에 이 실행을 할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제이슨도 이런 얘기하죠. 결국 종이가 실물보다 많아지고 산업용으로는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것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종이를 사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은이 없으면 전쟁도 없고 은이 없으면 전자제품도 없고 은이 없으면 태양광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이 그렇게 부족한데 계속 종이로 거래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버 스퀴즈가 이렇게 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코맥스 시장이랑 LVMA 시장이랑 이 가운데서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은은 오늘 교과서적인 논문을 강타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숫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거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1빌리언 온스 1년에 이렇게 캐낼 수 있어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이든 금이든 이렇게 특히나 은을 이렇게 캐낼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밀리언스 200밀리언스의 은이 단 2시간 만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딸깍딸깍 하면은요 거래가 되는데요 채굴은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실제와 코맥스 거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종이금으로 펌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25년 9월 은 선물 계약이 오전 중에 2억 4,880만 온스 규모로 거래됐다. 비정상적인 하락, 짧은 기간에 가격이 2.70 달러가 하락했으나 펀더멘탈은 없음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인위적인 매도, 전체 거래량의 70에서 80%가 물리적 은 없이 쏟아졌고 이는 인위적 가격 억제 시도로 해석됨. 그러니까 이거 은 시장이랑 금 시장을 이 종이로 페이퍼 가격으로 실제 이런 금과 은 시세를 조작을 한다니까요.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실물 수요는 견조하다. 하락 후에 은 가격은 37달러 이상 회복됨. 그래서 실물 수요는 여전히 견제. 그래서 조작의 증거, 거래량 폭증 및 급반등이 있었음에도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음. 이렇게 보도하지 않고 이거를 다 알아서 이렇게 쉬쉬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시장 구조 문제는 뭐냐, 은시장은 파생 조작 세력과 실물 수요, 산업 수요, 알고리즘, 거시 변수 간 싸움 중이며 현재 종이시장 측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진짜 실물 은을, 그러니까 투자 조언을 하자면 실물 은을 이제는 현명하게 보유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은시장 조작도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면서 실물 은을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TD 시큐리티스 LVMA 런던 은의 유통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은 시장은 물리적 압박 없이는 재균형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런던 현물과 뉴욕 선물 가격 차이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지금
4.5%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온스를 시장에서 빼내는 ETF, 그래서 똑딱똑딱 이제는 곧 터진다. 이게 7월 14일 이 내용이었거든요. 이때 이후에 은 가격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은 현물은 이때 7월 14일 날은 구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존 버나드도 그때 그 전에 6월 달에 사긴 했지만 그때도 좀 샀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은 이거 실버바가 올랐다고 안 사서 좀 너무 많이 후회가 된다. 살 걸 저도 껄무새가 되는 거네요. 이게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요. 은 차입 비용, 은 렌트죠. 원래는 뭐 마이너스이기도 했어요. 은 차입 비용이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5%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5%까지 넘어섰다. 다섯 번째로 5%를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거의 뭐 역사적 수준은 0%였는데요. 이거를 5%까지 나오는 거 봤을 때 야 진짜 뭔가 현물이 없어지고 있구나. 실물 은이 진짜 부족하구나. 또한 뉴욕은 뉴욕 은 선물과 런던 현물 간의 가격 차이가 온스당 2달러로 벌어졌다. 한편 코맥스 창고형 은 재고는 1992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은에 대한 수요는 역사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이런 임대 비용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SLB가 재고된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SLB가 뭐냐? 은 ETF인데요. 이게 은 현물 ETF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재고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ETF가 이 재고가 안 맞으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계속 뭔가 사고가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페이퍼 거래가 종이 은과 종이 금이 뭔가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종이 은, 종이 금 사태가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 몇 건 있거든요. 처음에 지금 런던의 골드풀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종이금 시스템이 붕괴한 첫 번째 사례는요. 8년 런던 골드풀 붕괴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 미국은 온스당 원래 35달러를 바꿔주기를 고정 가격으로 했잖아요. 금태환제라고 해서 이걸 했는데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금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61년 미국과 유럽 7개국 여기서도 이제 진짜 뭐 G7이나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있었어요. 런던 골드풀 이걸 결정을 해서 금값을 35달러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개입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하다가 잘 안 됐죠. 왜냐? 프랑스 1965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국은 종이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 우리는 진짜 금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의심을 하면서 골드풀을 탈퇴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대규모 달러를 실물 금으로 교환하기 시작했고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라했다. 그래서 1968년 3월 14일 하루만 4억 달러 규모의 금 매입이 발생하며 골드풀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망했다는 얘기죠. 이 실물금을 찾으면 다 망해요. 이 종이금으로 이 똑같잖아요. 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처럼 이게 못 맞춥니다. 이 실물금에다가 종이금을 못 맞추니까 결국에 전부 다 빼낸다고 하면요 뱅크런처럼 골드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겠죠. 그다음에 닉슨 쇼크가 있잖아요. 달러 금태환제가 종료된 이게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런던풀 붕괴 3년 후인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당시 미국의 금 보유량은 약 2만 톤에서 333톤으로 급감한 상태여서 닉슨 쇼크 이후 금 가격은 26배나 폭등한 후에야 진정되었다. 1971년 35달러였던 금은 1980년 온스당 달러를 기록하며 240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서 종이 자산 시스템이 실물 금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달러가 이제 종이 자산 시스템이었죠. 금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망가진 거죠. 근데 이번에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실물 금이 계속 실물 은이 피지컬 골드, 피지컬 실버가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닉슨 쇼크처럼 그런 붕괴가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붕괴가 일어나면 거의 뭐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프로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붕괴가 일어나면 몇백 프로가 오를까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니켈 사태가 있었죠. LME 니켈 사태. 이것도 런던이에요. 런던 금속거래소. 그러니까 이 영국 애들이 이런 걸로 진짜 잘한다니까. 예전부터 원래 런던이 제국주의에서 잘 나갔던 국가였잖아요. 옛날에. 그때 지금 그런 걸 다 이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위에서 꿀을 빨고 있었는데 이거 니켈 시장도 여기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칭산홀딩스가 니켈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니켈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면서 48시간 만에 2022년 3월 8일 새벽 니켈 가격은 단 48시간 만에 4배 이상 폭등을 하여서 톤당 1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공매도 세력에게 수십억 달러의 마진콜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망했죠. 망해서 지금 뭐 칭산홀딩스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지금 보면 당일 새벽 1시부터 거래 중단까지 체결된 모든 니켈 거래 지금 이렇게 해서 취소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마진콜이 생기고 급등을 해버리니까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지금 이에 대응하여서 오전 8시 15분에 거래를 중단하고 정오에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니까 이 조치는 시장 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손실을 본 공매도 세력을 구제하기 위해 이미 체결된 거래를 무효화한 것이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또 유리하게 이렇게 야 이거 취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이미 지금 승부를 걸어서 쭉 가야 되는데 다시 취소를 시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이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연 이런 런던 시스템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종이금, 신용 위에 이렇게 거래되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과연 믿으실 수가 있을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이 그때 이렇게 오를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음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TD증권에 따르면 런던의 재고가 고갈되어 시장이 전환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면서 런던 금시장에 지금 은도 없다. 은 시장이 지금 대규모 공매도 사태로 혼란에 빠졌고 은 현물도 지금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맥스에서 지금 은을 유출시키다. 그래서 등록된 은 재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상황은 전반돼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 이렇게 보면은요. 중앙은행에 이 전례 없는 금 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4년 연속 평균 이상의 금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25년에 전체로는 뭐 900만 톤의 이 금을 매입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900톤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실물을 모은다는 얘기죠. 특히나 중국도 실물을 모으는 거예요. 뭐 종이 은 거래가 아니라 실물 골드바를 자기 은행 금고에 모으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은 지금 25년 9월까지 10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며 공식 보유량은 2264톤인데 이거 안 믿죠. 오히려 지금 공식 발표치에 오히려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아마도 중국이 숨겨놓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숨겨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의심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도 지금 많이 매입을 하고 있죠. 지금 상반기에만 67.2톤의 금을 매입을 하면서 큰 매입국으로 부상했다. 근데 한국은 대체 왜 13년 동안 금을 모으지 않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금도 우리가 아까 페이퍼골드가 종이금 시장이 의심된다는 런던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거든요. 금을. 그래서 그것도 과연 런던 금고에 있을지 의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새 지금 금이랑 은 가격이 오르면서 실물 인도 요구가 폭증하고 있고 백워데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5년 코맥스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물 인도 비율의 급증이다. 역사적으로 코맥스 선물 계약의 1% 미만이 실물 인도로 종료되었지만 25년에는 특정 계약의 1% 인도율을 기록했다. 23년 계약의 경우 첫 3일간 지금 201만 온스 약 1만 온스 70억 달러의 인도를 요구했고요. 이러한 실물 요구 증가는 백워데이션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 백워데이션 현상이 뭐냐? 백워데이션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지금 당장 금을 달라며 프리미엄을 더 내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면서 지금 현물을 가져가겠다, 실물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투자 심리가 아닌 종이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의 징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는 런던이나 뉴욕보다 40에서 60달러 높은 프리미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는 실물로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재밌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거는 런던과 뉴욕 간의 금 대이동이다. 이것도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12년 이래 최대 규모의 금 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얘네들 진짜 뭔가 좀 장난치다가 점점 이제 그게 실체가 들통나는 거 아닌가, 종이금 시스템이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조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의심이 좀 많이 되는 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 ETF의 구조적 문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GLD와 IAU 같은 대형 금 ETF들도 25년 들어 압박을 받고 있다. 25년 8월 금 ETF 5억 달러가 유입되었지만 동시에 대규모 환매 요구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ETF가 보유량 부족으로 현물을 차입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으며 금 대출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은행들이 무담보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이렇게 물리적인 금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죠. 세계금협회는 미국에 상장된 물리적 지원 금 ETF는 금을 대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참 무섭다. 금 현물이 진짜 과연 맞는지 이것까지도 이제는 의심이 좀 나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붕괴 시나리오를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금 뱅크런이 전개될 수가 있다. 1단계는 지정학 위기나 금융 공격, 대규모 투자자들이 종이금을 실물로 전환한 시도가 벌어지고, 2단계에는 실물 재고가 종이 청구권보다 턱없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3단계에는 대규모 인출 요구가 되면서 금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거래소는 두 가지 선택만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 거래 중단 및 계약 취소다. 지금 뉴욕 금속거래소 니켈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래 중단과 계약 취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결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금 보유자는 실물을 받지 못하고 내가 실물에 투자해서 실물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종이금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실물금을 받지 못하고 시스템 붕괴 전 가격으로만 보상을 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물금과 실물은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가, 정작 위기가 오면은요 이게 청산당해 버려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으로 보상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된다는 거고요. 역사적 유사 사례는 뭐가 있냐? 1933년 미국의 금 몰수 후 평가 절상,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68년 런던 골드풀 붕괴, 그래서 민간 금값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년에 지금 니켈, 런던의 거래소에 니켈 거래소가 취소가 됐던 사건이 있죠.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은 실물이 진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의 이동이 실물로 가고 있다. 22년 이후 중앙은행 연간 금 매입이 1000톤 이상이 늘어났다. 이거는 종이금 시스템에 대한 불신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지금 금 가격이 25년에 4,600불, 26년 5,000, 28년에 10,000불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공격적인 정책도 있죠. 이거 지금 제가 엊그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요. 25년 3월 이 보험사 자산의 최소 프로를 실물금을 의무화했다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해서 보험자산 32조 위안, 그러니까 4.5조 달러 곱하기 1%, 그래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금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금 생산량의 15에서 20% 흡수 가능하다. 야, 이게 엄청난 규모죠.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정책을 피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생존 가이드는 뭐냐? 첫째, 둘째, 셋째도 실물 보유가 원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ETF로도 투자하고 있지만 실물로도 여러분들 보유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할당금 ETF 대신에 할당금 또는 실물금을 보유해야 된다. 할당금은 개별 일련 번호가 있는 실물금괴로 은행 파산 시 채권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보관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고나 이런 데 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긴 하죠. 그리고 독립 제산자 금고 이런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하이포테케이션, 이 금지 조항 확인이 필수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금고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아니면 개인이 잘 이렇게 소유를 하든지,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잘 검증을 해 보셔야 된다. 얼로케이티드 문구가 있어도 법적 정의가 불분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비할당금을 할당금처럼 포장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분산 보관 전략도 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금과 은을 엄청나게 많이 매수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실물 금과 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위기가 오면 안전 이런 에어백으로 갖고 계시는 게 나쁘지는 않다. 잘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물금이랑 실물은도 이제 눈이 띄어서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골드바가 또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금융 질서가 서막이 오르고 있나 봐요. 왜냐? 종이금 시대, 그다음에 달러의 시대가 점점 달러 패권이 저물고 있고 다시 또 은혜 시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 보이고 있죠. 왜냐? 미국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니까 그거를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주식시장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금 가격도 따라서 오르고 있고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막 금이랑 은을 제 거 유튜브로도 막 많이 구매를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실물금 제가 모아가야 된다, 안전하게 좀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실물금 모은다고 하면요 실제로 한번 모아 보시고요. 지금 종이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언젠가는 진짜 이게 런던이 지금 삐걱삐걱 되고 있는데 크게 터질 수도 있겠구나. 크게 터지면은 그때 돼서는 우리가 대비를 못합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런던에 지금 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는